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시아에서 깨끗한 물을 찾기는 힘들다. 수돗물은 무조건 걸러 마셔야 안전하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믿음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공개하려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하퍼입니다. 시카고에서 환경 전문 기자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고향인 미시간주 플린트시의 심각한 수질 오염 사태였습니다. 가족들이 오염된 물로 인해 건강 문제를 겪는 모습을 지켜보며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몸소 깨달았죠. 최근에 저는 아시아 국가들의 도시 인프라와 공공 서비스를 취재하는 특별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가장 물 관리가 잘 되는 나라는 어디인가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수질 오염과 노후화된 수도관 문제를 여러 차례 다뤄왔기에 아시아 국가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 취재 대상국으로 태국을 선택했습니다. 관광 대국인 태국은 분명 방문객들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제 아시아 여정이 어떤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질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방콕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압도적인 더위와 습기가 저를 삼켰습니다. 80%가 넘는 습도는 마치 살을 적시는 듯한 무거운 공기였고 그 열기는 단순한 더위를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듯한 강렬함이었죠. 호텔에 도착할 무렵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물을 향한 갈증은 말할 수 없이 강렬했고 주변의 모든 수분을 갈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서야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피부는 마치 얇은 기름막이 씌워진 듯 미끈거렸고 머리카락은 정상적인 질감을 잃고 뻣뻣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현지 가이드는 제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고 곧바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태국의 수돗물은 심각한 오염 문제를 안고 있었고 지역에 따라 중금속과 유해 박테리아 농도가 위험 수준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부족한 정수 시설, 그리고 불안정한 수질 관리 시스템이 그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태국의 많은 지역에서는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양치질조차 생수로 해야 하는 상황. 호텔에서 제공되는 생수는 일종의 생존 필수품이나 다름없었죠. 도시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수질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조언이 절대 수돗물을 마시지 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사, 복통, 심각한 경우 장티푸스나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 질병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과 무력감이 묻어났습니다. 제 호기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왜 이렇게 심각한 수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요? 정부의 예산 부족, 노후화된 도시 인프라,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 부재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도시의 모습. 그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인 물조차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수 2병을 조심스럽게 호텔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샤워할 때마다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고 양치질조차 생수로 해야 했습니다. 태국의 현실은 제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현지 음식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에 찾아간 작은 식당에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음식과 함께 나온 물을 의심 없이 마셨고 그날 저녁부터 심한 복통과 설사 증세를 겪게 되었습니다.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했고 결국 다음날 아침에는 현지 병원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서의 경험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현지인보다 3배나 비싼 진료비를 요구받았습니다. 진료 대기 시간은 무려 3시간.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병원 대기실에서 탈진할 뻔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의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영어를 구사한다던 의사는 기초적인 의학 용어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태국에서의 이런 경험들을 통해 이곳은 아직 선진국과 거리가 멀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친절한 사람들은 인상적이었지만 기본적인 인프라와 공공 서비스 측면에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였죠. 이런 경험 때문에 두 번째 취재국인 한국으로 이동할 때는 경계심이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도 아시아 국가인데 얼마나 다를 수 있겠어? 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취재지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단기간에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로 알려져 있었고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본거지였습니다. 하지만 공공 인프라나 물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보가 없었습니다. 특히 물 관리 분야에서 한국이 어떤 수준인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기에 더욱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저는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태국에서의 힘든 경험을 뒤로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배 아픔은 항생제 덕분에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컨디션은 최상이 아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높은 교육열, 빠른 경제 성장, 첨단 기술력. 그런데 여전히 물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보는 부족했죠. 어쩌면 별로 좋지 않아서 홍보하지 않는 건 아닐까? 제 머릿속에는 이런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태국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쾌적하게 불어오는 넓고 깔끔한 공항 내부에 놀랐죠. 무엇보다 입국 심사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5분도 채 걸리지 않아 입국 심사를 마쳤죠. 태국에서는 같은 과정에 1시간 가까이 소요됐던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공항 직원들의 유창한 영어 실력이었습니다. 간단한 질문에 알아듣기 힘든 영어로 대답하던 태국과 달리 한국 공항 직원들은 자연스러운 영어로 제 질문에 정확하게 때로는 제가 묻지 않은 정보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이런 차이를 느낄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태국에서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 여전히 경계심은 풀리지 않았죠. 공항에서 바로 편의점을 찾아 생수를 사들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저를 보자마자 영어로 인사했어요. 간단한 영어로 목적지를 묻고 서울에 대한 소개를 이어가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 반듯한 가로수, 그리고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는 깨끗한 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국의 혼잡하고 어수선한 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객실로 들어와 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욕실의 수돗물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미끄럽고 머리카락이 뻣뻣해질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래도 샤워는 피할 수 없었죠. 조심스럽게 수도꼭지를 열자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놀랍게도 물은 맑고 투명했고 어떤 이상한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태국에서 경험했던 끈적끈적하고 탁한 수돗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서야 그 차이를 온몸으로 느꼈죠. 피부는 깨끗하고 상쾌했으며 머리카락은 부드럽고 가볍게 감겨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샤워 후 느꼈던 불쾌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고급 스파에서 샤워를 한 것 같은 상쾌함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욕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단순한 샤워지만 이 작은 경험이 제 편견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항에서 가져온 생수를 다 마셔서 전화로 프론트에 생수를 요청했어요. 10분도 채 되지 않아 직원이 생수 2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직원은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는 씻고 마셔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자신있게 설명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의심하지만 실제로 한국 수돗물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품질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죠. 태국에서도 비슷한 말을 들었으니까. 결국 그날 밤은 생수를 마시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됩니다. 서울의 공공 인프라, 특히 물 관리 시스템에 대해 취재할 계획이었죠. 아침 식사를 마치고 호텔 로비에서 오늘의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이주무관은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물 관리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안내로 오늘 하루 서울의 인프라를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태국에서의 경험과 얼마나 다를지 설렘 반 의심 반의 마음으로 호텔을 나왔죠. 오늘 서울시청에서 만날 환경부 담당자가 아마 그 의심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서울시청 환경부를 방문한 날, 제 모든 의혹은 단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담당자는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환경보호청의 수질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며 아리수의 품질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자신감 있는 설명은 제 귀를 사로잡았죠. 첫 목적지는 아리수정수센터. 도착하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시설은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찬 정수시설은 마치 첨단 연구소 같았습니다. 이주무관은 한강에서 취수된 물이 거치는 복잡한 정수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수십만 번 진행되는 수질 검사,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환경보호청의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엄격한 관리 시스템. 그의 설명은 마치 과학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 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부분은 바로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물의 상태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첨단 시스템은 그야말로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태국에서 경험했던 열악한 시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정말 깜짝 놀란 순간이었어요. 담당자가 눈앞에서 직접 컵에 아리수를 따르며 마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내면의 의심은 여전히 강했지만 호기심도 커져갔습니다. 태국에서의 아픈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었죠. 정말로 문제가 없나요? 제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담당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루에 수십만 번의 수질 검사, 세계 최고 수준의 정수 시스템,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저한 관리 체계가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질이라고 하더군요. 조심스럽게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제 모든 편견이 무너졌어요. 맑고 깨끗한 물맛, 그 어떤 이상한 냄새나 맛도 없었죠. 태국에서 겪었던 고통스러운 기억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제 눈에 담긴 놀라움을 본 담당자는 자랑스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서울의 아리수는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부심이자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생명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물 관리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한 도시의 철학이자 시민에 대한 존중임을. 태국과 한국의 차이는 단순히 기술적 격차가 아니라 시민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집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제 마음속 편견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태국과 한국, 그 차이는 단순한 물 관리를 넘어 도시 전체의 시스템과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내일은 과연 어떤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리수정수센터 방문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서울 지하철은 제게 또 다른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이동의 수단을 넘어 도시의 혁신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죠. 지하철 역사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놀랍도록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 없고 벽면은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냄새였죠. 평소 대중교통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땀 냄새나 불쾌한 냄새는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막 청소를 마친 듯한 깨끗함이 공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열차 내부는 더욱 혁신적이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좌석, 바닥까지 완벽하게 관리된 공간.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모든 승객이 편안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정확한 도착 시간 안내는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초 단위로 정확한 열차 운행 시스템은 마치 정밀 시계같이 움직였죠. 승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놀라움을 발견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승객들이 서로 배려하며 질서 정연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조용히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승객들. 태국의 혼잡하고 무질서한 대중교통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역 주변 거리는 더욱 충격적이었죠. 노숙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고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단 한순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전하고 평화로운 도시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죠. 거리의 사람들의 표정은 여유로웠고 아이들과 함께 걷는 부모들의 모습은 도시의 안전함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동 시간 동안 계속해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한 도시의 문화와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지하철. 태국에서 경험했던 혼란과 불안은 온데간데 없고 서울의 지하철은 도시의 품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호텔 근처에 다다르자 지도를 확인하려 휴대폰을 보며 걷다 갑자기 발을 헛디뎌 넘어졌어요.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새끼손가락에서 피가 났죠. 호텔 직원들은 즉시 제게 달려와 도움을 주었고 119 구급대를 불러주었습니다. 태국에서의 병원 경험을 떠올리며 불안한 마음으로 구급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대학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접수 창구는 질서정연했고 대기 시간은 놀랍도록 짧았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진료실로 안내받았죠. 태국 병원에서 3시간을 기다렸던 기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의료진의 대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간호사와 의사 모두 영어에 능숙했고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한 태도로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부터 치료까지 모든 과정이 놀랍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제 손가락 부상은 심각하지 않았지만 의료진은 꼼꼼하게 검사하고 치료해 주었죠.
진료비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태국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법외한 진료비를 물었던 것과 달리 한국의 의료비는 놀랍도록 합리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보험 처리까지 신속하게 진행해 주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병원을 나서며 깨달았습니다. 의료 시스템이란 단순한 치료 행위를 넘어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보여주는 것임을. 태국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 차이는 기술적 격차를 넘어 근본적인 시민 존중의 차이였습니다. 퇴원하며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제 손가락 부상으로 인해 하루를 조금 느긋하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호텔 근처를 천천히 걸으며 서울의 일상을 관찰하기로 했죠. 태국에서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도시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주문하려던 순간 처음으로 한국의 키오스크 시스템을 마주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에 놀랐습니다. 다국어 지원 옵션은 외국인인 제게 특히 유용했고 복잡한 주문 과정 없이 단 몇 번의 터치로 원하는 음료를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음료의 온도와 당도까지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 놀라웠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다 근처 식당의 활기찬 모습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식당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한 식당에서 주방장이 음식을 조리하는 모습은 마치 정교한 요리 공연 같았습니다. 주방의 질서정연한 모습, 빠르고 정확한 요리 과정은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위생복을 입은 요리사들의 움직임은 매우 전문적이었고 주방 내부는 수술실처럼 깨끗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던 중 도시 인프라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공원 곳곳에 설치된 운동기구들, 깨끗하게 관리된 산책로,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존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공간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죠. 공원 관리인들은 끊임없이 주변을 청소하며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거리의 쓰레기 관리 시스템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은 놀랍도록 체계적이었습니다. 길거리의 분리수거함은 재활용,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세심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쓰레기통에는 QR코드까지 부착되어 있어 재활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자 한강공원의 모습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조명시설, 안전시설, 편의시설 등 도시 공원의 완벽한 모델을 보는 듯 했습니다. 자전거 도로, 조깅트랙, 다양한 휴식 공간까지 꼼꼼하게 설계된 공간이었습니다. 시민들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 모습에서 도시의 여유와 품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호텔로 돌아가는 길, 거리의 가로등과 전광판들은 또 다른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적인 LED 조명,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전광판, 심지어 온도와 미세먼지 농도까지 표시하는 디지털 간판들. 이 모든 것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첨단 기술과 시민을 향한 배려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돌아보니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하고 정교한 시스템 같았습니다. 태국에서 경험했던 혼란과 불안은 이제 먼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취재일 서울시청에서 만난 환경부 담당자와의 인터뷰는 제 모든 여정을 집대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인프라 취재는 이제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서울의 도시 인프라 발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1960년대 빈곤한 상황에서 시작해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한 과정은 경이로웠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발전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이 돋보였습니다. 물 관리 시스템에 대한 그의 설명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리수 정수 시스템은 단순한 식수 공급을 넘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환경보호청의 기준을 뛰어넘는 수질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끊임없는 기술 혁신은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병원, 지하철, 공원, 거리에서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이제 하나의 큰 그림으로 조합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인프라는 단순한 물리적 시설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반영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임을 깨달았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담당자가 던진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국의 도시 발전 철학을 완벽하게 요약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귀국을 앞두고 작성할 기사의 초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목은 이미 떠올랐습니다. 아시아에 숨겨진 혁신 서울. 그 놀라운 도시 인프라의 비밀. 태국과 한국의 극명한 차이를 객관적이면서도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이제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 체계적인 교통 시스템, 끊임없이 움직이는 도시의 활력. 제 머릿속에서 아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제가 알게 된 것은 진정한 도시의 힘은 화려한 건물이나 첨단 기술이 아니라 시민을 향한 깊은 존중과 배려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 닫힌 노트북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번 취재는 도시에 대한 취재를 넘어 제 자신에 대한 편견을 깨는 여정이었다는 것을. 과연 앞으로 만날 다른 도시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에서 물로 인해 큰 고생을 했던 미국 기자가 한국의 아리수를 직접 경험하며 충격을 받은 이야기였습니다. 아시아의 여러 국가 중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수질과 공공 인프라를 자랑하는 한국,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모습, 그 놀라운 차이를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그 안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생활 환경을 누리는 한국인들, 그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뻤습니다. 다음에도 가슴 뜨거운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